김태석 씨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정중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말투. 흰색 재킷 뒤로 가지런히 내려앉은 검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안네, 저도 처음 뵙네요. 한소정 씨. 태석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인천의 예식장 신부 대기실 앞. 좁은 복도에서 처음 마주섰다. 오늘은 자신의 딸, 지안이 결혼하는 날이었고, 그녀는 그 지안의 시어머니였다. 그날 처음 본 한소정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연한 회색 원피스, 눈에 띄는 치장이 없음에도 그녀는 단정하고 고요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독이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다. 오늘 좋은 날이죠. 저희 아이도 많이 떨었을 거예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게요. 저희 아이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꽤 긴장했을 겁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다. 짧은 웃음이 둘 사이를 지나갔다. 그렇게 둘은 각자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두 어른으로 처음 대화를 나눴다. 예식이 시작되고 양가 부모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간간히 눈길이 부딪혔다. 꽃길을 걷는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며 하객들의 박수가 터질 때 김태석은 옆에 앉은 한소정을 힐끔 바라봤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고요한 사람이네. 괜히 괜찮아 보이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을 간질렸고 그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틈. 한소정이 살짝 다가왔다. 혹시 따님 혼자 사시던 곳 청라동 쪽 빌라 맞죠? 예전에 인테리어 새로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아, 네, 맞습니다. 청라역 근처에 오래된 빌라인데 손 좀 봤죠. 저희 아들도 그 집 마음에 들어해요. 작지만 따뜻하다고요. 그녀가 짧게 웃었다. 그 미소의 태석은 잠시 시선이 멈췄다. 담백하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가슴에 작은 파문을 남기는 그런 미소였다. 그날 이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태석의 머릿속에는 낯선 인사 하나가 의외로 오래 남아 있었다. 몇 주 뒤 다시 마주치게 될 일이 생겼다. 사소한 이유였지만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졌다. 김 선생님도 오신다고 해서 준비 좀 했어요. 이쪽에 앉으시죠. 소정의 말에 태석은 조심스럽게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날은 신혼부부의 새 집을 둘러보고 근처 한정식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나누는 자리였다. 딸과 사위는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띄웠고 두 어른은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소정 씨가 부르셔서 점심 거르고 왔습니다. 소정 씨요. 한소정이 살짝 눈을 찌푸렸다. 아, 죄송합니다. 한 선생님.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웃은 얼굴이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씨 붙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태석은 괜히 물 한 모금으로 입을 축였다. 말이 꼬였고 시선이 어긋났다. 식사는 소소한 대화로 이어졌다. 따님은 조곤조곤 말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위도 믿음직스러워 보이고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도현 군도 눈빛이 진중하더군요. 그는 적당히 웃으며 맞장 붙였다. 한참 말을 주고받다. 그녀가 무심히 내뱉었다. 사실 요즘은 말 붙일 사람도 없어요. 하루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괜히 젓가락을 놓던 태석이 물었다. 지금도 혼자 계세요? 네, 남편이랑은? 각자 사는 게 편해서요? 이젠 연락도 거의 없고요. 그녀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어딘가 슬픈 무디움이 남았다. 그녀는 공허함을 감추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김태석은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그녀도 갖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딸과 사위는 먼저 귀가했다. 둘만 식당 앞에 나란히 남게 되었다. 제가 괜찮으세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말을 꺼낸 본인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다. 한소정이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네, 그럴까요? 저도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밤이라.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김 선생님, 무뚝뚝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한 선생님이 좀 차가우신 줄 알았고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창밖엔 인천의 가을 바람이 불었고 유리창엔 안쪽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됐다. 한소정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이상하죠. 딸과 아들을 결혼시킨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게. 한참 망설이던 김태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상하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그 말은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천천히 들며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은 그날 밤 내내 그의 눈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김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메시지가 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소정. 그녀의 이름은 그의 일상 속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남아 있었다. 다시 마주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딸 김지안이 어느 날 전화해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도현 씨 부모님이랑 새 집에서 간단히 차 한잔 하기로 했어요. 아빠도 오실 수 있지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 맞춰 갈게. 그날 청라동의 새 아파트 단지,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 너머로 한소정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에 작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또 뵙네요. 네, 사돈끼리 자주 마주치네요. 태석도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둘러앉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눈빛을 나눴다. 그녀의 말수가 많아진 것도, 그가 더 자주 웃는 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오늘 같이 저녁 식사하실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둘만 남은 순간이었다. 좋죠?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한정식 집 하나 알아요. 태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조용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젠
이전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공기 속에서 김 선생님, 딸이 결혼하고 나니까 집이 더 조용하죠. 네. 뭐랄까, 너무 조용해서 가끔 라디오라도 틀어놔야겠더라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도현이 없으니까 아파트 전체가 빈 것처럼 느껴져요.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외면했던 것 같은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조용한 숨소리에 태석도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도 누군가랑 따뜻하게 말 나눈 게 오랜만이라서요. 그의 말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식당을 나섰을 땐 이미 어둑해진 인천의 밤, 길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다. 오늘은 그냥 좀 걷고 싶네요. 소정이 조용히 말했다. 좋죠. 걷기엔 딱 좋은 날씨잖아요. 태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둘은 말없이 청라호수공원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함께 걷는 이 조용한 시간.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있었다. 저는 늘 혼자 걸었어요. 소정이 입을 열었다. 익숙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속마음이 조심스럽게 꺼내진 순간이었다. 태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누군가의 옆이 그리운 나이죠. 이제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갈망은 다를 바 없었다. 호수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물결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정리해 주려다 멈췄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새어 나올까봐.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사실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사돈 사이잖아요.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만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그게 무섭기도 해요. 태석은 조용히 웃었다. 한 선생님. 위태롭다는 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린 이미 멀어졌겠죠.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솔직함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조금 더 걸었다. 이젠 팔이 스칠 듯 가까운 거리에서 며칠 후 우연처럼 마주친 자리. 지하철역 근처의 조용한 서점. 태석이 책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어머, 여기서 뵙네요. 소정이었다. 태석은 한 박자 늦게 미소 지었다. 또 우연이네요. 그런 것 같죠.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겹침이라는 걸.
그녀는 그가 자주 간다고 말했던 서점에 일부러 들렀고, 그도 그녀가 주말마다 도심으로 나오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책, 저도 봤어요. 그녀가 집어든 건 태석이 막 읽기 시작한 시집이었다. 시 좋아하세요? 요즘 좋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마음에 잘 스며드는 게 시더라고요. 그들은 서점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둘만의 작은 공간. 따뜻한 조명 아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어떤가요? 생각 좀 정리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태석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네요. 마음이 좀 편해졌달까. 그 말에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둘은 조심스럽지만 더는 낯설지 않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를 보는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숨소리마저 달랐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김 선생님, 이 감정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우리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건 어디까지라도 가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묻는 질문 아닐까요? 그 말에 소정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우며 볼을 살짝 만져보며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시각, 태성 역시 휴대폰 메모장에 단 하나의 단어를 적었다. 한소정. 그저 이름 하나. 하지만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가장 조심스러운 기록이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김태석은 오랜만에 집 안 창문을 열었다. 붉게 물든 가을 하늘 아래. 어딘가로 흩어져 있는 듯한 바닷가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며칠 전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진했다. 아무런 약속도 계획도 없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청화 숨결을 확인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고 아무 말 없이도 사랑을 느꼈던 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태석은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딸 김지안의 메시지였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랑도 그렇고.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답장을 쓰려다. 결국 화면을 꺼버렸다. 며칠 후 소정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지안 씨가 눈치챘어요. 직접 묻진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느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한소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도 그랬어요.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사랑하게 됐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태석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조회는 아니지. 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겐 혼란이 될 수 있어. 소정은 컵을 감싸쥔 손끝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때론 감정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하네요. 다음 날 저녁, 김지아는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사돈 어른이랑 무슨 사이신가요? 태석은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까워졌어. 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하세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마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런 감정은 지아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복잡해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가 외롭지 않다고 느끼니까 조금은 안심되기도 해요. 그녀는 눈가를 가볍게 문질렀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태석은 딸이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반면 한소정도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그녀의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요? 화장도 좀 달라졌고? 무슨 일 있어요? 소정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온 지 오래됐어. 그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태석 씨였어?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 사랑이 엄마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면 전 응원할게요.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며칠 후 한강변 작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전보다 더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 조금은 용기 낸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다. 조금은 아니지. 많이 낸 거지. 태석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사랑이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이렇게 따뜻할 줄도 몰랐네요. 둘은 말없이 가을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건 낭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렵게 쟁취한 평온함이었다.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관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섰다. 한소정의 법적 남편, 정재헌이었다. 요즘 내 얼굴이 다르다는 얘기 들었어. 그게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남이에요. 더 이상 집에 들어올 이유 없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 그의 말에 소정은 손을 꽉 쥐었다. 그 말 지금 와서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정재헌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혹시 누가 생긴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편 김태성 역시 오래전 이혼했던 전처 오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줘.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지안이가 그러더라.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누구든 당신 그렇게 잘 웃는 사람 아니었잖아. 그 말에 태석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사랑이야. 그 여자랑 사랑이야.
짧고 단호한 대답. 전화는 말없이 끊겼다. 다음 날 소정과 태석은 조용히 만났다.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재헌 씨가 왔어요. 소정이 말했다. 지은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태석도 대답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험 때에 선 것 같아요. 소정이 말했다. 포기하면 지금까지 나눈 감정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변한 것처럼 말하겠지.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 내 본 모습 같아. 소정은 눈시울을 붉혔다. 나 당신 만나고 처음으로 여자로 숨 쉬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사라져 있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흔들리지 말아요. 지금이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겨울을 앞둔 서울의 저녁.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김태석은 조용히 스탠드를 켠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넘기지 못한 채.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으로 가득했다. 한소정. 얼마 전 그날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흔들리지 말아요. 지금이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태석은 점점 더 그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녀의 이름을 머릿속으로 부르고 손끝에 닿았던 천을 되새기고 무의식 중에 그녀의 번호를 누르다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렇게 깊어지는 감정만큼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눈빛도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후 지아는 다시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확실히 달랐다. 아빠, 진심이세요? 태석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다가올 상처를 준비하려는 딸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태석은 한참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당장 뭘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이해와 걱정, 그리고 가슴 깊은 복잡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랑 헤어진 이후 아빠가 외로워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왜 하필 사돈이었냐고 태석이 대신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엔 그게 더 문제처럼 느껴졌어. 근데 어느 순간 이름 앞에 붙는 관계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 그 말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인천 송도의 한 찻집. 한소정도 도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계속 그분 만나고 있죠. 소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만나고 있어. 그분이
엄마한테 어떤 존재예요? 내 이름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야. 그 말에 도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 오랫동안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어. 혼자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알겠어.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정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내 삶이 너무 공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다. 며칠 뒤, 네 사람 김태석, 한소정, 김지안, 이도현은 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남의 자리는 어색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긴 침묵 끝에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솔직하셨으니까 저희도 솔직해지려고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해요.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식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각자 외롭게 사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계속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랑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지안도 말을 이었다. 사랑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소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엄마가 그 마음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녀는 태석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쥐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숨기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매서웠고, 옷깃을 여미는 손이 자주 떨렸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정이 물었다. 태석은 오랫동안 침묵한 뒤 말했다. 책임과 사랑이 꼭 같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멀어지는 게 맞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붙잡는 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뺐다. 당분간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태석은 고개를 숙인 차에 대답했다. 그래요.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아무것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한소정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감정은 진짜였어. 그녀의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다. 한편 김태석은 작은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한소정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지워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멈칫거렸다. 지운 이름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더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졌다.
도시는 어느새 연말의 분위기로 분주했지만 김태석의 하루는 이전보다 조용하고 공허했다. 차가운 아침, 익숙했던 커피 향조차 이제는 어딘가 덜 익은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하루에서 분명히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녀였다. 한소정.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그녀를 불렀다. 어디선가 마주치지 않을까. 혹시 지나치진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처럼 번졌다. 한편 인천 송도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한소정은 오랜만에 화분에 물을 주며 창문을 열었다. 춥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카페 앞을 누군가 스쳐 지나갔고 그 사람이 태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그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미워서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심하고 싶었다. 그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설이 다가왔다. 김지아는 아버지의 집에 들렀고 조용히 아랫목에 앉아 김태석을 바라봤다.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다. 의외의 대답에 지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한소정, 그분. 아빠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저 공감이었고 위로였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내 하루가 그 사람 생각 없이 흘러가지 않아. 지아는 조용히 커피를 들었다. 그럼 왜 연락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거든. 잠시 멀어져 보자고. 그 말에 딸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을 멈추는 건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왜 몰라요? 태석은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한소정도 도현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그분 그리우세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매일.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한 번쯤. 그냥 우연이라도 다시 마주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 없이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은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설 연휴를 지나고 평일 오후, 김태석은 우연히 지하철역 근처 작은 책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문득 그녀가 시집을 고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손끝으로 책등을 천천히 넘기며 요즘은 시가 마음에 더 잘 새우며 들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그때 그는 그 책방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가를 한참 바라보던 그 순간 익숙한 머리카락, 익숙한 코트 자락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였다. 한소정.
그녀도 그를 발견한 듯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 또 우연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동선이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책방 안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조용한 눈빛이 오갔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요, 잘 지낸 척하고 있었죠. 그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름 하나 지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요. 태석은 웃었다. 저도 결국 그 이름 못 지웠어요. 메모장에 여전히 있어요. 그 말에 그녀도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첫 미소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카페를 나서는 길, 하늘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고 조용한 눈송이들이 거리 위로 쌓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우산 없으시죠? 그녀가 물었다. 없어요. 근데 같이 걸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다. 그럼 오늘은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은 우산 안. 두 사람의 어깨는 거의 닿을 듯 붙어 있었다. 말없이 걷는 그 시간이 그 어떤 대화보다 깊었다. 김 선생님? 네. 우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돌아가도 돼요. 난 지금도 그날의 미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식장 복도, 회색 원피스, 조용한 눈빛, 그날이 나에겐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지금 이 순간. 나도 사람답게 숨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날 우산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서툴렀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태석은 거실 조명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겹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휴대폰을 켜고 메모장 맨 앞줄에 있는 이름을 다시 눌렀다. 한서정. 그 이름 옆에 그는 조용히 적었다. 다시 당신에게로. 겨울이 천천히 물러가고 인천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어느 날 한소정은 가벼운 스카프를 두르고 청라의 작은 도서관 앞에서 김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도서관 안에 잠깐 있었어요. 여기 봄 특강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요. 또 공부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요즘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마음이 허전할 때는 지식보다 이야기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섰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뒤편 공원을 따라 걸었다. 따뜻한 햇살과 바스락거리는 낙엽, 간간이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편안했다. 소정 씨,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당신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태석 씨는 항상 이름을 부를 때 망설였죠.
처음에는 한 선생님, 그 다음엔 소정 씨라고 부르다 말고, 그러다 한동안은 아예 안 불렀어요. 그건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이젠 괜찮아요.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숨길 게 없잖아요. 그 말에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연인처럼 특별한 무언가는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 소정은 직접 만든 과일청을 병에 담아 태석에게 건네주기도 했고, 태석은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서점에서 발견하면 곧장 포스트잇에 짧은 메모를 붙여 선물했다. 이 시 당신 생각나서요? 그런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하루 종일 가슴이 따뜻했다. 누군가에게서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어떤 연애보다 깊은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은 퇴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딸 지안이었다. 아빠, 혹시 오늘 한소정 씨랑 만나셨어요? 왜 지하철역 근처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딸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태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요즘 가끔 만나 너희 눈치 안 보려고 했는데 솔직해지고 싶었어.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겠어요. 근데 아빠,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걱정돼요. 그 말은 태석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딸의 우려가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하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 한편 소정 역시 작은 갈등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들 도현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이모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남자랑 다정하게 걷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정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드러내기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엄마답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는 항상 조심하고 냉정했던 사람인데 요즘엔 조금 약해 보여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 나 요즘 좀 약해졌어.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도 그만큼 강하게 들어.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도현아,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서. 도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후회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면 됐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천 외곽 작은 바닷가 마을로 함께 떠났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다 앞,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처음 바다에 왔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소정이 물었다. 글쎄요. 아마 어릴 적 소풍 때
근데 지금처럼 마음이 평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날씨와 빛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그냥 매일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의 태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소정 씨, 나는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각자의 방, 각자의 창문, 각자의 이불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떠올렸다. 소정은 침대 옆 협탁에 있는 조명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태석은 창가에 서서 바닷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런 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다. 겨울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바닷물을 비췄다. 그녀가 말했다. 태석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과 나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답이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그냥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3월 초, 겨울에 자취가 남아있는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김태석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수에는 아직 잎이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엔 봄의 신호가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한소정,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이 있어요. 가보고 싶었어요. 태석은 답장을 적었다. 좋죠. 조용한 곳이면 더 좋고요. 소정 씨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 문자를 보내고 잠시 후 그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름 옆에 아무 표시도 없는 그녀의 연락처를 보고는 천천히 저장 이름을 수정했다. 한소정, 소정이 지금껏 조심하느라 이름도 편히 부르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부르고 싶었다. 더는 감추지 않고, 더는 피하지 않고. 그날 저녁, 인천 구월동 골목 안 작은 식당. 소정은 먼저 도착해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가 좋아할 것 같아 고른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안쪽 자리가 더 따뜻하대요. 태석이 들어오자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맞았다. 이 식당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오늘은 왠지 같이 오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혼자였으면 지나쳤을 자리인데 덕분에 좋은 저녁이에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찻잔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시작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씹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저녁은 완전했다. 소정 씨, 우리 딸과 아들에게 말해볼까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알리듯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게 더 불편해요. 당당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소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좋아요. 그럼 조금씩 꺼내볼까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며칠 뒤 김지아는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의 아버지를 보고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태석은 잔잔히 웃었다. 네오한테 말해두고 싶었어. 나 소정 씨랑 계속 만나고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게 연애세요?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 사랑기야? 딸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말했다. 그분이 아빠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 그런 느낌. 그래, 내 엄마랑 헤어진 뒤로는 내 표정이 늘 무겁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말없이도 웃게 돼.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아빠가 편하면 저도 괜찮아요. 그녀는 커피 잔을 들며 덧붙였다. 사람 마음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같은 날 저녁, 한소정은 아들 도현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봄을 앞둔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살짝 찼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일로 산책이에요?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 평소엔 그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소정은 작게 웃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었어. 사람이 바뀌면 걷고 싶은 길도 달라지더라. 도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이랑 계속 만나고 계시죠? 그분, 엄마를 사람답게 만드는 분 같아요. 소정은 잠시 발을 멈췄다. 그 말은 예기치 못한 울림이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느껴졌어요. 예전엔 엄마가 늘 혼자 안에서만 말했는데 요즘은 뭔가 밖을 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됐어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앞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따라 걸었다. 한 주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리는 작고 조용한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갔다. 그림은 모던하고 서정적이었으며 색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작은 화폭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색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중간색. 마치 두 사람 같았다. 전시가 끝난 뒤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소정이 말을 꺼냈다. 우린 참 조용히 사랑하죠.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은 걸어볼까요? 우리도 그냥 함께 있는 사람처럼. 기꺼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소정 씨니까. 그 말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석은 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벚꽃이 아직 피기 전의 청계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걸어가려고 해. 지아는 답장을 보냈다.
아빠, 어울려요. 부디 오래오래 그렇게 걸으세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인정되는 거라는 걸. 며칠 후 한소정은 문득 손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글씨를 꾹꾹 눌러 한자 한자 적었다. 태석 씨에게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줘서 고마워요.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계절이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가방에 넣고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하기 전 4월 초 어느 일요일 김태석은 한소정과 함께 서울 북촌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이따금 흩날리는 꽃잎보다도 조용한 두 사람의 걸음이 도심의 소음 속에서 이상하게 더 깊게 느껴졌다. 타혜석 씨, 이 거리 좋아요? 좋아해요. 언제나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둘은 조용히 걸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말,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에 스며드네요. 태석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하얀 봉투 하나. 그녀가 지난번에 쓴 손편지와 똑같은 크기의 편지지였다. 이건 답장이에요.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도 손으로 쓰고 싶었어요. 소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그의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다. 소정 씨, 나에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전부도 아니지만 서로에게 한 사람으로 닿을 수 있었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감정을 죄책감 없이 꺼내어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바람이 살짝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는 조용히 태석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마지막 장면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김지안과 이도현을 초대해 조용한 식사를 했다. 식탁엔 특별한 음식은 없었지만 공기엔 긴장이 아닌 온기가 있었다. 지안아, 도연아, 소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 둘 조심스럽게 함께 살까 해.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두 분 표정만 봐도 따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얼굴이더라고요. 태석도 덧붙였다. 강하게 선언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숨기고 싶지 않을 만큼 편해졌다는 거야. 지아는 조용히 웃었다. 아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빠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심돼요. 엄마가 떠난 뒤로 항상 걱정했거든요. 도현도 덧붙였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약해질 줄 아는 부모가 더 사람답다는 걸요. 그 말에 소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날 식사는 웃음과 말 없는 공감 속에서 흘러갔다. 그들은 더 이상 사돈이 아니었고 더 이상 부모의 틀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며칠 후 김태석과 한소정은 인천의 작은 공방거리에서 머그잔 2개를 골랐다. 하나는 옅은 청록색, 하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이 2개가 꼭 우리 같네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다. 왜요? 하나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하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요. 그런데 둘이 나란히 있을 땐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에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놓여있는 잔처럼 살아요. 겹치지 않지만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완연해질 무렵 2 사람은 인천 앞바다를 다시 찾았다. 바닷가 민박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이불 속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손끝과 숨결이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다. 태석 씨, 응. 내가 언젠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당신은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그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 당신은 내 마음 안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그 말 정말 따뜻하네요. 여름이 다가올 즈음 2 사람은 한적한 동네에 조그마한 전셋집을 구했다. 각자의 책장과 오래된 화분, 커튼 색까지 서로에게 맞춰가기 시작했다. 같이 산다는 건 매일 새로이 알아가는 일이네요. 소정이 말했다. 나는 그게 좋아요. 함께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이 삶이 우리만의 것으로 변해간다는 게 2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밤을 맞이했다. 젊은 연인처럼 뜨거운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신뢰와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 둘은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았다. 소정 씨, 응. 혹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나도요. 그땐 나도 몰랐지만 그 짧은 인사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가을이 올 무렵 벚꽃나무가 다시 잎을 떨구기 시작할 때 김태석은 메모장 한 줄을 수정했다. 한소정,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녀도 자신의 수첩 한 귀퉁이에 조용히 적었다. 김태석, 내 이름을 사람답게 불러준 사람. 그리고 그해 겨울 2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얗게 흩날리는 눈발 속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이제 우리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정이 물었다. 글쎄요.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냥 나의 사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서로의 사람이 되어줘요. 전어줘요.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겨울 햇살이 2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